안녕하세요. 오늘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 추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공부를 한 거죠. 이산 확률 분포로 이항 분포 공부했고요. 연속 확률 분포로 정규 분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계량의 분포로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으면 표본에서 통계량을 계산하죠. X바 혹은 S 혹은 P 핵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통계량이죠. 자, 그런 통계량들의 확률 분포 이거를 표집 분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표집 분포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통계량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분포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추측 통계학, 우리가 표본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런 추측 통계학을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걸 이제 8장하고 9장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추측하는 방법, 그게 이제 바로 8장의 추정, 9장의 가설 검정,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추정하고 가설 검정. 그래서 이제 추정은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모수들을 우리가 이제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모수를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뮤를 우리가 이제 표본의 X바로 추측을 한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추측을 하냐? 뮤가 얼마나 될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방법. 이게 이제 추정 8장 얘기고요. 9장에서는 뮤가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가설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이 교양 통계학이니까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가설 검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이제 얘기를 하고서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알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쉽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맛배기만 조금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8장에 우리가 이제 그 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1절만 할 거예요. 9장에서는 1절하고 2절만 할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평균 뮤를 추정을 하는데 가장 간단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진 경우만 그게 이제 제일 간단한 경우죠. 그때만 얘기를 할 거고요. 가설 검정도 마찬가지로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건데요. 그때 이제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그마가 이제 모를 때, 안 알려졌을 때 얘기겠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시험도 내가 이제 얘기한 부분만 거기에서만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의한 내용에서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에서 주요 용어는 점추정, 구간 추정,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오차 한계라는 게 있어요. 다 새로운 용어죠. 자, 그 추정의 두 가지 형태네요. 점 추정, 구간 추정. 아마 감이 좀 올 것 같은데 점 추정이라는 거는 점이라는 거는 하나의 값이죠.
하나의 값으로 추측하는 방법. 구간 추정은 구간으로 추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구간으로 추측을 하는데 신뢰 구간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때 신뢰 구간의 신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신뢰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을 만드는데 우리가 오차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차 한계라는 거, 이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새로이 또 얘기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통계 용어들이 이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겠지만 이제 이런 용어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모집단 자료를 얻기에는 시간과 돈이 무척 많이 든다. 그렇죠. 모집단 자료가 일반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손에 넣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무척 많이 들겠죠. 특히 여론조사 경우는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4,500만 정도라고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돈이 무척 많이 들고 시간도 무척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집단 개체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이제 다루지 못할 상황으로 많은 게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대선이 이제 내년에 있을 거니까 대선에 대해서 여론조사 많이 하죠. 그때 이제 얼마큼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1,000명 정도 갖고 한다고 그랬죠. 자, 4,500만 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1,000명이에요. 무척 작죠? 자, 그게 표본입니다. 자, 추측 통계학이라는 거,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거를 추측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 통계학의 핵심이죠. 추측이. 이제 그건 어떻게 하냐? 뭘 가지고 하냐?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굉장히 일부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 이게 이제 추측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이 추측 통계학의 큰 두 가지 방법,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추정이라는 방법하고 가설 검정이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추정은 estimation이라고 하고 가설 검정은 hypothesis testing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추정이라는 건 뭐냐? 모집단의 모수를 표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나의 값 혹은 구간값으로 추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추측하는 방법을 점추정이라고 하고 구간값으로 추측하는 방법을 구간추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건 좀 밑에 나와 있네요. 가설검정이라는 거는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가설을 세운 뒤에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모수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표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가설 검정이에요. 자, 추측 통계학의 큰 두 가지 방법이 뭐랬어요? 하나는 추정, 하나는 가설 검정. 추정은 8장에서 얘기하고 가설 검정은 9장에서 얘기하고요. 자, 추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점추정, 다른 하나는 구간 추정. 하나의 값으로 추측하는 방법, 구간으로 추측하는 방법. 그래서 점추정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해서 하나의 값, 모집단의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측하는 방법이에요. 모집단의 평균이 이 값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 구간 추정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모집단의 모수를 구간은 하한하고 상한이 있겠죠. 이걸로 추측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모집단의 평균은 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간 추정.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점 추정, 포인트 에스티메이션부터 얘기를 하죠. 모집단의 모수를 통계량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이제 추측하는 통계량이다. 그래서 추정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뭐 여러분들은 그다지 그런 거에 크게 이제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통계량이에요. 이걸 사용하여 하나의 값으로 추측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모집단의 평균, 이건 모수를 추측하는 거죠. 뭘로요? 점청량으로 추측하는 거죠. 네, 모집단의 평균 뮤는 x바 값을 계산해서 x바 값일 겁니다 라고 추측하고, 모집단의 분산은 s제곱, 표본의 분산 s제곱을 계산해서 s제곱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s를 계산해서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s값일 겁니다 이렇게 추측하고, 모집단의 비율은 표본 비율을 계산해서 모집단의 비율은 표본 비율 이 값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점 추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모집단의 이 모수값은 몰라요. 모집단의 모든 값의 진짜 참 값들이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은 얼마큼이라고 그랬어요? 모집단의 극히 일부분이랬죠. 대표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작은 수. 그것의 이제 데이터죠. 굉장히 작은 수 데이터죠.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하고 표준편차 계산하고 비율 계산하고요. 그런데 이 x바 값하고 뮤는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아마 100% 확실하게 틀릴 거예요. 그죠? 뮤하고 x바는 절대로 똑같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하고 s 제곱도 분명히 틀릴 거고, 시그마하고 s도 분명히 틀릴 거고요. p하고 p도 분명히 틀릴 거예요. 이게 이제 실수값이 가능하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능한 값이 무지 많은데 어떻게 그래 두 개가 똑같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똑같을 가능성은 제로겠죠.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를 뭐라 그런다? 오차라고 얘기를 한다. 오차. 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뮤를 추측을 하는데 x바 값 가지고 쓸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뮤에 대해서 점 추정치 x바로 추측할 때 생길 수 있는 오차에 대한 한계로 x바 마이너스 뮤의 절대치의 최대값이다. 이게 이제 오차 한계죠. 오차 한계는 우리가 이제 그 x바 빼기 뮤에 대한 절대치 형태로 나타내는데요. 요거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최대값은 일반적으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있을 수 있는 최대 값은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95% 오차 한계를 얘기해요. 95%.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가능한 x바들 중에 95%. 근데 그 95%가 어떤 95%냐면 뮤에 가까운 95%예요. 참값에 가까운 95%. 요것의 한계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x바의 분포를 알잖아요. x바의 분포. 이제 모집단이 정규 분포거나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n가 30보다 큰 경우, 그죠? 중심극한 정리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죠. x바의 분포가. 그래서 이제 이런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르게 되죠. 자, 가운데 값은 뮤고요.
자, x바 값들이 이런 값들이 있어요. x바 값들이. 자, 그런 것 중에 x바 값들 중에 가운데 95%, 뮤하고 가까운 95%. 그 말은 여기죠. 여기가 95%. 모든 x바에 가능한 것들의 95%가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리, 오차 거리. 이게 95% 오차 한계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어떤 값이라고 했어요? 그 형태가 우리가 요거를 표준화하면 표준화하면 0, 여기는 g가 되고요. 여기에서 가운데 95%는 이게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1.96.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여기는 마이너스 1.96.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중심으로부터 1.96배의 표준 편차.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거리는 얼마가 되냐? 1.96배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가 되겠죠. x바의 표준 편차. 그래서 1.96배의 x바의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가 x바의 95% 오차 한계가 되겠습니다. 모든 가능한 표본들에서 계산한 x바들 가운데 95%를 포함하는 오차의 최대값이다. 이 값이에요. 요 값. 그거는 뮤로부터 1.96배의 표준 편차. 그죠? 1.96배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의 표준 편차니까 이걸 표준 오차라고도 얘기를 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2로 나타내고 에라 그래서 2로 나타내고 이게 95% 오차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오차 한계를 계산하시오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데 모집단의 시그마를 아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그마는 모르는데 이때 모르면 우리가 이제 표본에서 이 시그마를 추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표본 표준 편차 S거든요. 그래서 S 값을 갖고 여기다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만약 시그마 알면 시그마를 넣으면 아주 좋을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S를 대체해서 쓰시면 된다. 자, 다음으로는 구간 추정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 추정 얘기를 잠깐 반복을 하면 점 추정은 모평균 뮤는 x바 값으로 요 값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집단의 비율은 표본 비율 값으로 요 값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거는 분명히 오차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95% 오차 한계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x바 경우만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x바의 경우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95% 오차 한계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1.96에다가 곱하기 표준 편차. 뭐의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 x바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1.96 곱하기 x바의 표준 편차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95% 오차 한계다. 그렇죠? 95%는 뭐가 95%예요? 1.96을 쓰기 때문에 95%예요. 가운데 95%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1.96이죠. 1.96. 자, 이번에는 이제 구간 추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간 추정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구간으로 추측하는 방법인데 이 구간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오차는 무한대 값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을 그야말로 정확하게 하려면 구간을 무한대 구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100% 확실한 구간이 되죠.
근데 무한대 구간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쓸만한 구간,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쓸만한, 이게 이제 믿을 만한 그 신뢰 수준을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자, 신뢰 수준, confidence level.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 흔히 90%, 95%, 99%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95%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을 얘기를 하면 0에서 100%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거를 써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신뢰 수준은 90%, 95%, 99%세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95%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뢰 수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95%짜리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99%, 90%도 쓰는데 그럴 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붙여야 돼요. 왜 95%안 쓰는 건지. 자, 10% 신뢰 구간, 여기 신뢰 구간 얘기가 나오네요. 컨피던스 인터벌. 이거는 이 구간 안에 참값이 있을 것이라고 10% 믿을 수 있는 추정치 구간이다. 구간을 만드는데 이 구간 안에 참값이 있을 것이라고, 이 구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10% 믿을 수 있는 그런 구간. 자, 모평균의 10% 신뢰 구간. 모집단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모집단이 정기용법을 따르거나 모집단이 정기용법을 따르지 않으면 표본 크기가 30보다 큰 경우, 30 이상인 경우. 왜? 중심극한 정리 쓰려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용법 이용하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X에서 오차 한 개 빼고요. X에서 오차 한 개 더하고, 여기 대문자인데 소문자로 바꿔줬네요. 여기 대문자. 그래서 이제 오차 요 오차 한 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G값에다가 아까 1.96 같은 G값에다가 X바의 표준 편차. 여기 G값에다가 X바의 표준 편차.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오차로 놓는 거죠. 10% 신뢰 수준에 따르는 오차.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X바에서 요거 빼고 X바에서 요거 더하고 이렇게 쓰는데 X바에서 2 빼고 그다음에 X바에서 2 더하고 이렇게 오차를 빼고 더하고 이런 구간이에요.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시그마, 루트 n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여기서 이제 G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제 95% 오차한계에서는 G가 얼마를 했어요? 1.96이랬죠. 그죠? 이거는 표준정규분포에서 우리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90%, 95%, 99%에서 각각 G값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95%에서는 1.9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하고 99%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우긴 배웠죠. 자,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에서 요거는 여기 가운데 90%. 가운데 90%는 여기가 얼마였어요? 1.645. 여기가 마이너스 1.645. 요거였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99%는 어떻게 되냐? 99%는 여기서 99% 요거는 0이고요. 이거는 2.575를 쓰거나 58로 쓰거나 여러분들 어떤 걸 써도 돼요. 왜냐하면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2.58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퍼센트를 알고 우리가 이제 G값을 구하는 이제 그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정규분포에서. 그래서 이제 가운데 90%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가 5%, 여기가 5% 경우 이거는 1.645. 여기는 1% 갖고 쪼개니까 0.5%, 이것도 0.5%인 상황은 2.58. 그죠? 정확하게는 2.575. 유값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걸 G값에다가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 책에 여기에 좀 자세히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안 쓰고 요거 90% 경우는 1.645. 그다음 95% 경우는 1.96. 그다음에 99% 경우는 2.58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95%니까 95% x바에 요거를 갖다가 요걸 나중에 써야 되겠네요. x바에 95% 실내 구간. 이거는 x바 마이너스 여기에는 이제 95%면 얼마나 했어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하한 상하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95% 실내 구간. 그 다음에 x바의 90% 실내 구간은 이거는 x바 빼기 90% 경우는 1.645라고 그랬죠. 1.64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64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90% 실내 구간. 그 다음에 x바의 99%.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x바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99% 실내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하면 모평균 뮤의 95% 실내 구간은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다른다고 그랬어요. 정규분포 사용할 때만 x바의 분포로 정규분포를 쓸 때만 뭐냐면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그다음에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안 따르면 표본 크기 n이 30보다 30 이상인 경우 30보다 큰 데인데 30 포함해서 30 이상인 경우 그러면 95%니까 우리가 여기에 1.96을 집어넣어서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뒤로 계속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